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대방 노블랜드거든요. 호려울마을 1단지예요. 1단지 아파트 경매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이라고 이제 안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한 물건입니다. 근데 왜 제목에 배당 요구를 안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배당 요구를 안 한 물건이 있을 때는 어떤가 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배당 요구하셨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전액 다 받으니까 임차보증금을 전액 다 변제받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없는 물건이다.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 가격만 잘 분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려울마을 1단지 101동 물건이에요. 13층인데 이게 25층 중에 13층이더라고요. 중간 층이다. 동은 노얄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정가격은 6억 2,100만 원이었어요. 한 번 유찰 30% 저감됩니다. 한 번 유찰되고 9월 5일 22년 9월 5일에 2차가 됩니다. 인전 최저가가 4억 3,470만 원이고요. 입찰보증금은 이거의 10% 4,347만 원. 타입은 5구 타입이에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좀 이따 평면도 보여드릴 건데 5구 타입 중에서는 그래도 대방 노블랜드 물건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5층 중에 13층 5구 타입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도였고요. 가격 시점이 22년 3월 27일인데 현재 감정가격이 6억대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보면 5억대였어요. 그래서 감정가격은 조금 높게 됐다. 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감정가격은 좀 높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 20년 8월 10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2년 6월 16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늦은가 빠른가를 봐야 돼요. 20년 1월 10일이 전입일자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20년 8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전입이 빠르죠. 이분은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입하고 점유까지 해야 됩니다. 1월 11일 날 0시에 이분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분이 보면 확정일자가 2019년 12월 30일이거든요. 확정일자는 좀 빨리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요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예요. 대항력 발생한 시점 1월 11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많이 일찍 받았고 전입을 가끔 가다 빼먹는 분들 있어요. 학생분들 보면 원룸 이런 데서 전세 5천 막 1억 이렇게 되는데 그 확정일자는 받아놓고 전입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나중에 배당 전혀 못 받습니다. 확정일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면 꼭 확정일자를 받은 분도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되고, 요즘은 뭐 전월세 신고가 있어가지고 거의 빼먹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배당 요구 22년 6월 8일 여기는 22년 6월 16일까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간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요. 배당에 참여하게 되면 이분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을 전액 다 변제받고, 만약 혹시라도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1억 8천보다도 만약에 밑에 낙찰된다면 매수인이 1억 그 나머지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라는 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6월 8일 날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근데 6월 16일 되기 전에 전날 만약에 혹시라도 6월 15일 날 배당을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분 배당 안 한 걸로 간주됩니다. 6월 8일 날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혹시라도 이거를 6월 17일 날 배당 요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7일 날 배당 요구하면 이분은 배당에 참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누가 주느냐? 매수인이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하고 요 날짜를 꼭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배당에 이분이 참여하기 싫다면 배당을 이전에 철회하든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지 말든지, 또 그것도 싫다면 만약에 매수인을 약간 골탕 먹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6월 17일 날 배당 요구를 하면 여기에 6월 17일이라고 떠요.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걸 잘 안 봐요. 배당 요구 했네 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1억 8천원 전액 다 물어줄 수도 있다. 처음 뭐 경매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경매를 좀 했는데 대충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이런 큰 사고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말소기준 권리 2020년 8월 10일 요 말소기준 권리거든요.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이 또 있어요. 무슨 은행인 것 같은데 2억 4천이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근저당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경매 사건이 요 지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청구가 한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 후순위 근저당이 변제를 다 받아가려면
한다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한 금액하고 본인이 금액을 더해야만 전액 다 변제를 받아갑니다. 근데 2억 4천이니까 뭐 채권 최고 2억으로 잡읍시다. 2억하고 여기 1억 8천은 3억 8천이죠. 3억 8천에 본인도 그냥 2억 해요. 그러면 5억 8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5억 8천 이상의 낙찰이 돼야만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 현재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전액 다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배당에 참여해가지고 방어 입찰을 한다면 5억 8천의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나중에 지금은 뭐 4억대 거래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본인의 이 채권 못 받은 금액을 전액 다 변제를 받으려면 이렇게 낙찰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된다면 이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돈을 한 푼이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잉여라고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분한테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할 것인지, 경매를 속행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킬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금액을 쓰고 가져갈 것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뭐 1원이라도 본인한테 낙찰 금액을 올려서 경매를 속행하든지 아니면 경매를 취하를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방어 입찰 들어올 확률이 조금 있고요. 뭐 한 20% 정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현재 유찰, 이번에 유찰될 것이라는 확률이 한 40%, 그리고 한 2명 정도 들어와서 태각태각 싸워서 최저 가격 바로 거기서 뭐 돈 1,000만 원 이내에서 낙찰될 확률이 한 40%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낙찰이 된다면 최저가 거의 수준, 그리고 유찰된다면 한 4억 밑에서 낙찰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세종시가 2번 유찰은 기본으로 거의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요 배당 요구 종기일 요구하고 요 배당 요구 여부 요거랑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요 말소 기준 권리하고 여기 전입일자하고 꼭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지금 임차보증금 1억 8천 다 변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압류채권은요, 그러니까 당해세죠. 당해세나 이런 거는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압류채권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서류 열람을 못해요. 지금 서류 열람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고란이나 이런 데다가 이 압류채권 금액을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알려주는 그 채권자도 있어요. 있긴 한데 뭐 국세 이런 거 잘 안 알려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이거는 꼭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서류 열람해가지고 이 압류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잘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 이런 일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만약에 물어주게 된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기입니다. 101동. 아마 뒤로 이렇게 강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도 이 101동이 가장 노얄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수납 공간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팬트리 공간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있다. 그리고 발코니 보시면 여기가 세탁실이거든요. 세탁실, 실외기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발코니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방에 발코니가 있다라는 거. 드레스룸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주방도 굉장히 커요. 거실하고 이게 탁 트인 감이 있죠. 통풍도 되게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볼게요. 가격은 최근에 보니까 4억에 실거래 신고된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최저가가 4억 3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리고 현재 매물 나오는 건 5억 한 3천, 5억 8천대 이렇게 5억 초반대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는 이렇게 되고 있다. 워낙 매수 심리가 없다 보니까 급한 분들은 그냥 이런 가격에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끔입니다. 이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매로 사면 뭐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고, 경매로 못 사면 그냥 5억대, 한 4억 중반대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요. 가격 변동을 보면 이렇게 이때가 최고 좋았어요. 20년도 요 10월 달부터 12월, 뭐 8월 요경이 최고 좋았습니다. 6억 9천까지 매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7억 8천이에요 보니까. 근데 6억 후반대 여기가 뭐 많이들 거래를 하려고 했었죠. 그 당시에도 또 매매도 안 했어요. 잘 뭐 계좌도 잘 안 주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여기서부터 하락을 한 겁니다. 하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4억대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뭐 그냥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4억대 갔다가 6억대까지 갔다가 다시 4억대로 온 거예요,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년 6월 달만 되더라도 요 가격대만 봐도 뭐 한 4억 후반대였거든요. 현재 시세는 요 정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20년 초반 1월달 아니면 19년도 하반기 12월달 가격을 보면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 뭐 5억대도 있기는 했어요. 이렇게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4억 초반대 가격, 요 가격대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합니다. 4억 정도 요 가격대가 지금 맞다. 그래서 감정가격 지금 대비 한번 떨어진 가격 최저가가 현재 요
가격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낙찰된다면 방어 입찰 빼고요. 방어 입찰 빼고 들어온다면 4억 3천, 그러니까 4억 4천이죠. 요 선에서 경쟁, 단독 입찰 아니면 2명입니다. 보람동 지금 대방이 여기에 있어요. 대방 노블랜드가 여기 있는데 앞에는 여울초등학교가 있고요. 요 주변에 여기가 중심 상권이에요. 지금 보람동 중심 상권이고 뭐 시청, 세무소, 교육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요. 그래서 행정도시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행정동이다라고 보고 서울에 어떤 분은 여기 금강이잖아요. 금강에 이남 쪽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강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BRT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BRT하고 어떻게 돼요? 걸어서 5분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이다라고 봅니다. 이쪽 삼성할거는 그냥 BRT 라인에 다 끼고 있어요. 이 맨 끝 라인 빼고는 거의 좋을 것 같아요, 보면. BRT 정류장이 여기 시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단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보면. 요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여기에 있고 또 그래도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BRT하고 좀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사무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 같은 것도 많고 지금 학원 그리고 뭐 변호사 사무실, 뭐 세무서 사무실 같은 거, 세무사 사무실하고 일반적인 병의원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이 인구수는 지금 세lum동 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조금 이생활권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상권이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보행교가 있잖아요. 보행교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장점들은 많이 있겠죠. 여기가 보람동 지역입니다. 지금 6,000세대가 넘어요. 소담동이 7,000세대. 이 인구가 여기 보람동 상권으로 모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솔동, 세lum동, 다정동, 충촌동 요 세대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생활권 쪽이 나성동이나 이런 데 상권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차피 세종시 전체적인 인구들이 나성동 쪽으로 저녁에는 몰리고 있다. 젊은 분들은. 그리고 보람동 쪽은 이제 이쪽 공무원분들 여기 있는 행정동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또 배달 장사 등 같은 것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 변동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도 보면 5구 타입 같은 게 지금 2억대 전세들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많이 놓게 된다면 한 2억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2억 5천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잘. 물건이 좀 많은 이유는 지금 어진동이라든지 또 방곡동, 이 지편동이죠. 지편동 쪽에 입주 물량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들이 지금 공실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잘 나가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월세로 또 많이들 찾아서 전세도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매 입찰하실 때 금액, 대출 여부 이런 것들은 꼭 알아보시고 입찰하시고요. 가격도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물건에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전액 다 받기 때문에 명도 문제 전혀 없고요. 명도비도 들어갈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 요구를 안 한다면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무조건 인수입니다. 인수고 그 금액을 잘 판단해서 입찰하셔야 돼요. 요즘 배당 요구 안 했는데 그리고 배당 요구를 좀 늦게 했다든지 했는데 입찰 들어가가지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물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 최근에 제가 용문동 지역에 아파트 물건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 물건에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그분은 배당 요구도 정상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임대 보증금이 건물 가격보다 높아요. 8천만 원이었거든 그게요. 근데 실제 거기는 건물이 지금 뭐 7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잖아요. 그거 벌써 미납이 벌써 2분이나 됩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이거 미납할 거라고 했는데 미납했더라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배당 못 받아가는 금액은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만약 입찰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본인이 입찰해가지고 낙찰되면요. 이 임차 보증금은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되지, 전주인한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받은 금액하고 자기가 못 받은 금액하고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이런 물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